자, 합시다. 킬러 특강 규제. 표지 이쁘죠? 감사합니다. 넘기시면 테마 나와 있고요. 테마 18개로 잘 쪼개놨고, 뭐 반응하지 않는 기체학론, 화학식량, 몰파트 이렇게 단원 순서대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거고, 정규 수업 중에는 어려운 파트 위주로 문제풀이 전문항 진행하는 걸로 하고, 좀 가벼운 단원들 있잖아. 뭐 유효액절하랄지 오비탈의 전자배치나 양자수 조합, 주기적 성질, 분자 구조 추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숙제로 쭉 풀어올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 들어오는 거 위주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그렇죠? 6월 모의고사 전까지 이제 다 끝내는 걸 목표로 하긴 할 건데 아마 쉽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모의고사가 우리나라 또 대통령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정이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때가 최대 60일이 되는 날이라서 그때 아마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될 거야. 그럼 미뤄질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뭐 소식이 들릴 거니까. 어쨌든 반응하지 않는 기체학론부터 쭉 나가고 단원 하나하나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테마 1, 테마 2, 테마 3, 테마 5에 있는 문제들 각각 4문제씩 풀 겁니다. 그래서 16문제 풀 거고 테스트 개념형 모의고사 2회 보고 오늘 해설까지 하는 게 마무리고 숙제로는 개념형 모의고사 한 세트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하고 뭐 오답노트 만드시는 분이 있으면 잘 이쁘게 만들고 하자. 1번 A와 B로 이루어진 분자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볍습니다. 처음에는 2원자 분자에 3원자 분자야. 가는 그럼 분자식이 뭐야? A와 B로 이루어져 있다 했으니까 A, B가 될 거고요. 나는 뭐가 가능해? 또는 B2가 되겠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정보가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인데 A, B는 1g 속에 5개가 있어. 상대값으로. 그럼 얘는 6개니까 1g당 A의 개수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분자식이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 A2B밖에 안 되겠죠. 1g이라고 하는 어떤 질량을 메꿀 때 A도 넣고 B도 넣는데 A가 차지하는 포션, 비율 자체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A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2B밖에 안 된다. 괜찮아? 그 다음 1g당 A 원자수는 질량당 A 원자수. 그러니까 질량분의 A 원자수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우리 물질의 양파트 2번 공식의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구원이었죠. 따라서 이거는 질량분의 원자수 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분자수 곱하기 분구원이 될 거예요. 근데 A 원자수니까 분자를 구성하는 A 원자수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죠. 그리고 물질의 양파트 1번 공식이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다니까 질량분의 몰수는 분자량의 역수가 될 거라 질량분의 몰수 자리에 분자량의 역수를 쓰면 분자량분의 분구원 A 이렇게 남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질량당 원자수는 분자량분의 분구원 뭐 너무 많이 했던 거고 이 전체 값이 5대6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자를 구성하는 A의 개수가 내가 분자식을 특정하는 순간 1대2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전체값 5대6을 메꾸기 위해서 분자량은 몇 대 몇이면 돼? 3대5면 되죠. 크로스 쳐서 6 크로스 쳐서 5가 돼야 되니까 3대5면 된다. 근데 A, B가 3일 때 A, 2B가 5니까 A가 하나 들어가면서 2 커졌고 나머지를 B가 메꿔야 되니까 원자량은 1이 된다. 답해 주시면 됩니다. 끝나나요? 좋습니다. 가볍죠? 오케이. 옆에 두 번째 문제. 똑같이 원소 A와 B로 이루어진 화합물 XY를 나타냈다. 5원자 분자 이하이다. 좋습니다. X는 NA에 3NA 이렇게 나와 있는데 1g 속에 들어있는 A의 개수가 하나일 때 B는 3개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1대3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X는 A, B, 3에 무슨 식을 가져? 실험식을 가지는 거죠. 분자식은 모르고.
A, B3일 수도 있고 A2, B6일 수도 있잖아. 모른다. 근데 5원자 분자 이하라고 했으니까 M은 무조건 몇이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죠. 2, 6면 8원자 분자일 거니까. 그럼 같은 논리로 Y는 1g 속에 A가 4분의 5개, B가 2분의 5개니까 1대 2로 존재하죠. 그럼 실험식은 A, B, 2가 되고 분자식은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근데 얘도 마찬가지 5원자 분자 이하가 되기 위한 N은 1밖에 안 되죠. A, B, 2이다. 됐습니다. 그 다음 원자량을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분자식에 끼어 있으니까 분자량을 구하고 연립방정식 해주겠다는 생각. 그래서 분자량을 찾아야 된다. 할 수 있는 방법은 3개 있습니다. 1g 속에 A수를 비교해도 되고 B수를 비교해도 되고 더한 다음에 전체 원자수를 비교해도 되고. 그죠? 그냥 뭐 A의 개수 방금 했던 거니까 써보면 1g당 A 원자수는 교재. 안녕. 분자량분의 분구원 A라고 쓸 수 있고 이 전체 값이 1대 4분의 5니까 4대 5죠. 그리고 분자를 구성하는 A 원자수는 내가 분자식을 특정한 순간 똔대 똔이라는 걸 압니다. 그럼 등식을 만족시키기 위해 분모는 5대 4가 되면 되겠네요. 크로스 쳐서 4대 5가 돼야 되니까. 오케이? A, B, 3가 5일 때 A, B, 2가 4니까 B 하나 들어가면서 1 커졌고 나머지는 A가 커버치니까 원자량의 B는 2대 1이다. 될 수 있죠. 의서가 앞부분 영상 봐. 교재 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넘어가서 3번. 테마 보시면 테마 3이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 기초고요. 테마 4가 심화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진 않고 오늘은 3이 마무리가 되면 4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 1, 2, 3, 5에 4문제씩 풀 거예요. 알았어? 테마 2는 5문제밖에 없어서 5문제 다 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7개 풀 거고 2개 푼 거죠. 다음 3번. 원소 A와 B로 이루어진 화합물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1몰의 질량이 찐값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보고 누군지 알겠나요? 64에 80짜리 SO2에 SO3입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애라서 좀 익숙해져 있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 1g에 들어있는 A의 개수와 B의 개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조심할 거는 앞에 문제랑의 차이는 앞에 거는 NA로 상대값이긴 하지만 통일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는 1g의 A가 상대값의 5개, 상대값의 10개니까 2개라고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1대 2라고 할 수 없는 거죠. A, B2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쵸? 얘도 마찬가지야. 1대 3으로 나타나지만 여기서의 상대값, 여기서의 상대값은 다른 상대값일 수 있으니까 1대 3일지 아닐지 몰라요. 요럴 땐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면 1g 속에 결국 A수분의 B수의 상대값이 가가 2고 A수분의 B수의 상대값이 가가 2고 나는 여기에 있는 숫자를 살리면 3이 되는 거죠. 2대 3은 맞아. 그럼 가능한 경우가 뭐가 있어? A, B2에 A, B3가 될 수 있죠. 혹은 또 뭐도 있니? 그쵸? 아니. 실험식이긴 한데 그거 말고 A, 2B일 수도 있단 말이야. 진짜? 이게 E인데? 상대값의 A잖아. 그럼 얘는 A 2개 기준으로 B가 몇 개 있으면 돼? A 1.5개가 있으면 돼. 근데 이러면 안 되니까 A 4에 B 3밖에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이걸 잡으면. 그럼 얘가 3원자 분자일 때 얘가 7원자 분자다 라고 나와 있으면 이 조합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개수비와 분구원을 정확하게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아다리가 운 좋게 딱 들어맞는 것 뿐입니다. 분구원 3대4가 딱 맞죠. 그래서 요 생각도 언제든지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어쨌든 AB2에 AB3라고 하면 2대 3이 만족되면서 분구원도 3과 4가 만족되니까 AB2의 분자량이 64고 AB3의 분자량이 80이 되는 게 맞다.
그럼 B 하나 들어가면서 16 커졌고 나머지는 A가 커버 쳐야 되니까 32. 그래서 문제 풀기 전에 얘기했던 대로 황과 산소니까 이게 SO2고 이게 SO3입니다. 특히나 SO3는 이 분자구조 추론에서 확장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애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근데 충분히 낼 수 있어요. SF4 이런 것도 있거든. 그래서 옥텟 규칙을 꼭 만족하지 않는 애들도 반응하지 않는 기체 양론에선 등장할 수 있으니까 저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된다. 그 다음 4번. 요거는 시간 줄 테니까 잠깐 접근하는 거 생각 좀 해보시죠. 4번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 미지수가 XY 두 개가 나와 있고 1몰의 질량 분자량 1몰 중 A가 차지하는 질량 1g 속에 들어있는 B의 개수 상대값으로 나와 있고 원자량은 각각 X랑 Y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주어진 자료에서 해석할 수 있는 대로 쭉 써보면 미지수 풀이 적당한 건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기껏 해봐야 문자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1몰의 질량이 40Y야. 근데 1몰 중에 A가 차지하는 게 3Xg이래. 그럼 1몰 중에 X의 원자량은 X니까 3Xg이면 A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가 있는 거죠. B는 몇 개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B가 차지하는 질량은 몇이 돼? 1몰이 40Y고 A가 차지하는 게 이만큼이니까 40Y 마이너스 3Xg이 되겠죠. 맞아요? 네. 그 다음 나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거 해보면 일단 A가 2Xg을 차지해. 원자량이 X니까 1몰 중에 두 개가 있다. A2 어쩌고로 가는구나. B 머시기.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B가 차지할 거니까 여기서 B가 차지하는 질량은 0.5x g이다. 근데 B의 원자량은 Y로 표현이 돼 있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했죠. 그리고 이제 1g에 들어있는 B의 개수 나와 있는데 뭐 사실 더 단순하게 푸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피지컬 키우자는 느낌으로 해보면 1g에 들어있는 B의 개수는 분자량 분의 분자를 구성하는 B의 개수야. 이게 전체 값이 1대2라는 거야. 그럼 가에서의 분자량은 몇이야? 40Y야. 그러니까 1g이면 40Y 분의 1이 되겠죠? 이만큼 몰. 근데 분자를 구성하는 B의 개수를 모르니까 내가 미지수 A, B를 살린다고 하면 곱하기 A가 될 거예요. 이게 상대값의 1일 때. 그 다음 나분자에 대해서는 분자량이 2.5x니까 분자량의 역수는 5분의 2 x 이렇게 되겠죠. 5x분의 2가 되겠죠. 분자량의 역수. 근데 분자를 구성하는 B의 개수를 내가 미지수 B로 살렸으니까 B 이렇게 될 겁니다. 이 값이 1대2다. 그러니까 위에 거를 2배 친 것과 밑에 게 같다니까 2배 치면서 등식 세워보면 20y 분의 a랑 5x 분의 2b가 같다. 식 하나 나옵니다. 또 뭐 할 수 있어? B의 원자량이 나와 있고 B의 질량을 전체 질량에서 A의 질량을 뺀 값으로 정의해놨기 때문에 B의 질량 나와 있고 B의 원자량 나와 있으면 B의 몰수를 구할 수 있고 그게 분자를 구성하는 비원자수 비율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거야. B는 원자량이 Y야. 근데 2gg 있대. 그럼 몰수는 원자량분의 질량이니까 가에 존재하는 B의 개수는 Y분의 40Y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요. 나에 존재하는 B의 개수는 원자량이 Y인데 0.5x 있으니까 2y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2y분의 x죠. x. y분의 0.5x 한 거예요. 이게 1몰 속에 들어있는 B의 질량을 B의 원자량으로 나눈
1몰 속에 들어있는 B의 몰수니까 A 대 B가 나오는 거죠. 그죠? 두 번째씩 나왔다. 그럼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면서 양변에 2까지 곱해주면 AX랑 2B에 40y 마이너스 3x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식 하나 뭐 더 쓸 수 있는 게 있나요? 요거 크로스 치면 10AX랑 40BY가 같다. 4로 약분하면 AX랑 40BY가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5AX. 그럼 얘는 8BY. 5AX 40BY. 그럼 얘도 AX고 얘도 AX니까 이 둘이 같다. 식 세우면 80BY 마이너스 3이 6BX랑 8BY가 같다고. 날려주면 72BY랑 6BX가 같단데 비비 툭 나니까 Y랑 X 비율이 여기서 나오네요. 그죠? Y가 1일 때 X가 12구나 라고 하는 비율로서 Y가 1일 때 X가 12구나. Y가 1일 때 X가 12구요. 12에 2배 24에 6 더하면 30. X는 1이 되니까 맞나? X가 10이죠. 6. 얘는 그러면 Y가 1이니까 40. 요거는 나머지 4g 차지. 근데 Y는 1짜리니까 4g이 되기 위해서는 4개 있어야 되고 A가 4라는 것. Y가 1이면 B의 원자량이 1이니까 B의 질량이 6g이면 6개 있어야 돼서 6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군지 원자량도 특정이 된 겁니다. C3H4의 분자량 40짜리, C2H6의 분자량 30짜리. 탄화수소 클래스에서 분자량이 3대 4가 되는 거 많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 세워놓고 뭐 문자가 4개긴 하지만 사실 원자량이랑 지금 분자를 구성하는 B의 개수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라서 결국은 해결이 나긴 해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 보기 풀면 기억의 0도씨 일기압 조건에서 기체상의 물질 1g이 차지하는 부피를 물어보는데 1g의 부피는 질량분의 부피니까 밀도의 역수라서 분자량의 역수를 묻는 거고 분자량이 4대 3이면 역수는 3대 4가 되는 게 맞다. 그 다음 니은 가에서 A와 B의 질량비는 36g에 4g이니까 9대 1이다. 맞다. 디귿 가와다 1몰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뭐 비교하라는 거야? 분구원 비교하라는 거죠. 7원자 분자에 8원자 분자니까 7대 8이라고 해야 돼서 디귿 틀린 보기. 답 기억 니은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반응하지 않는 기체 양론이 18, 19, 20 뭐 20번에 이렇게 찍힐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요 정도 미지수 살리는 풀이 해줄 수도 있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풀고요. 테마 2. 네.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분수 형태 물리량 지지고 볶으면서 새로운 의미의 물리량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다른 문제에서 좀 연습하고 돌아와서 하는 거예요. 테마 2의 1번. 이 파트는 보면 아시죠? 화학 반응식과 몰 해서 우리 반응하는 기체 양론이 총 2문제 나오거든. 4페이지에도 나오지만 1페이지에도 나오죠. 이번 여러분 3월 모의고사에는 3번 문제에 y분의 x 구하는 그런 형태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일단 1번 금속과 산의 반응이다.
됐고요. 쭉 나와 있고.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금속엠의 원자량이야. 원자량을 구하려면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될까? 질량이랑? 맞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봐봐. 어떤 물질이 88g이 있어. 분자량 몇이야? 몰라. 근데 이게 2몰이래. 그럼 분자 44. 몇 g이 있는지 그때에 해당하는 몰수가 몇 몰인지. 두 가지. 근데 내가 금속 M의 원자량을 구하고 싶으면 얘가 몇 g이 있고 그게 몇 몰 있는지 인데 몇 g 있대? 저기 괄호가 왜 들어가 있죠? 금속 M이 지금 1g이 있는 겁니다. 1g이. 그럼 이 1g에 해당하는 뭐를 찾으면 돼? 몰수를 찾으면 돼요. 이게 몇 몰이냐. 근데 그 몰수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소기체의 부피로부터 알려준 거야. 그러면 이 부피를 뭘로 바꿔주면, 몰로 바꿔주면 수소기체가 몇 몰 생성됐는지 알 수 있단 말이야. 수소가 4목에 생성됐대. 그럼 금속 M은 몇 개 사라진 거야? 2네목에 사라진 거죠. 그럼 이게 2네모 몰이 되겠지. 결국 나는 반응한 금속 M이 몇 몰인지를 구하기 위해선 발생한 수소기체의 24ml가 몇 몰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걸 알기 위해 어떤 조건이 있으면 돼? TP 일정 조건에서 기체 1몰의 부피, 니은 정보를 알려주면 되는 거죠. 이거로부터 몰수를 찾고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를 이용해서 반응한 금속 M의 몰수를 찾을 수가 있다. 원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이니까 2네모분의 1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겁니다. 스타트. 2번 니은 내주면 된다. 정리할 거 하시고. 화학식량을 찾으려면 그게 몇 g이 있고 그때에 해당하는 게 몇 몰인지를 알면 되겠죠. 옆에 문제. M2CO3와 HCl이 반응한다. 무슨 기체 나와?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죠. 탄산 금속과 산의 반응에서는 이산화탄소, 금속과 산의 반응에서 수소기체가 나오는 거고. 기억 기체를 얻는다. 이 실험으로부터 기체 기억,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몇 g인지를 구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될까인데, 일단 반응하는 물질들 간의 개수비와 질량비는 무관하기 때문에 개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질량을 뭐로 바꿔줘야 돼? 몰수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M2CO3 1g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몇 몰인지를 알아야 돼. 그럼 개수관계에 의해 이산화탄소가 몇 몰 생성되는지를 구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산화탄소가 몇 g인지야.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될까? M2CO3 1g이 몇 몰인지를 알고 싶어. 뭐가 필요해? 화학식량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개수비로부터 이산화탄소의 몰수는 찾았어. 근데 그 몰수로부터 질량을 구해야 되니까 무슨 정보? 화학식량 정보,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필요하다. 골라주면 됩니다. 하여간 이런 문제만 보면 답 5번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있어. 많이 알수록 좋잖아요. 미친 소리 하면 안 되고 최소 조건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 19번. 금속엠의 원자량을 구하고 싶다. 해당 온도압력 조건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4L이다. 나와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봤을 때 반응식 내에서 개수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얘 해결되니? 해결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미정계수법으로. 이렇게 아까 금속 M이 하나 반응하면 반응 후에도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럼 탄소가 하나니까 얘도 1이 있어야 되고, H가 2개니까 얘도 1이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개수비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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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에 A 더하기 B는 2이다. 맞다. T도씨 일기압 조건에서 Y자간 한쪽에는 금속 M 고체를 넣고 다른 한쪽에 탄산 수용액을 넣는 거죠. 그리고 얘네를 한쪽으로 기울여주면 섞일 거야. 반응하는 과정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V입니다. V리터. 니은 보기에 가에서 넣어준 금속 M이 V몰이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거로부터 풀어야 되는 거지. V가 여기 있으니까. 봐. 1몰의 부피가 24리터야. 근데 V리터 생성됐대. 몇 몰 생성된 거야? 24분의 V 아니면 V분의 24일 거 아니야. 암산하는 방법은 숫자를 넣어봐. 24리터야 1몰이. 근데 얘가 48리터면 2몰이죠. 저거분의 이거 한 거지. 그러니까 저거분의 이거 하면 24분의 V 몰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생성된 수소가 24분의 V야. 왜? 금속 M이 24분의 V몰 반응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니은 틀린 보기. 오케이? 디귿. 금속 M의 원자량을 구해라 했는데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선 몇 g이 있는지 그게 몇 몰인지를 알아야 돼. 몇 g이 있어? 모르죠. 나에서 생성된 MCO3가 Wg이다. 요게 나와 있네. 맞아? 그럼 이때에 해당하는 몰수를 내가 알면 MCO3의 화학식량을 구할 수 있지. 근데 나는 M을 구하고 싶어. 그럼 거기에서 빼기 몇 하면 돼? CO3 거 60. 네? 얘의 질량, 얘의 몰수를 알면 얘의 화학식량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디귿에서 구하라는 건 M 거야. 그러니까 C랑 O가 차지하는 거 빼주면 될 거 아니야. 얘 몇 몰이야? 얘가 24분의 V면 얘도 24분의 V몰 나왔겠죠? 근데 화학식량은 몇 몰 기준이니까? 1몰 기준이니까 양변에 V분의 24배 V분의 24배 V분의 24W g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몰당 V분의 24W g이죠. 근데 여기에서 C랑 O가 차지하는 건 빼야 되는데 12, 1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CO3는 더해보면 60입니다. 그래서 금속 M은 V분의 24W 빼기 60이 될 거고요. 이거 뭐라 그러지? 결합 법칙인가? 어쨌든 뭐 12로 묶으면 V분의 2W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12 곱하기 V분의 2W 마이너스 5 디귿 맞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20번. 이거 문제 본 적 있니 혹시? 변형 문제예요. 금속과 산의 반응이다. 25도씨 1기압에서 충분한 양의 염산이 있고 금속 A랑 B가 혼합돼서 합쳐서 Wg이야. 내가 어떤 약포지에 A 고체도 넣어놓고 B 고체도 혼합해서 넣은 거야. 이거 합친 질량이 Wg인 거야. 그죠? 얘네를 합쳐서 염산을 막 부은 거야. 그럼 이런 반응도 일어나고 이런 반응도 일어나겠죠. 그때 수소기체가 V리터 생성됐다. 그럼 이제 발생한 수소기체 중 A가 반응해서 B가 아니라 얘가 반응해서 발생한 수소기체만의 질량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냐? 인데 A는 예를 들어 원자량이 24고 B는 원자량이 27이라고 할 때 이 둘이 합쳐서 5.1g 존재하는 거야. 그럼 얘네 1몰씩 있니? 꼭 그럴 필요는 없죠. 근데 얘 하나를 반응시키면 수소기체가 2개씩 나오고 얘 하나를 반응시키면 수소가 3개씩 나온다고 해볼게. 근데 그때 발생한 수소기체가 0.5몰이야. 그럼 어떻게 존재했던 걸까? 똔똔으로 있었던 거죠. 몇 몰씩? 0.1씩. 이렇게 아다리를 맞출 수가 있거든.
자, 24짜리가 2.4g, 27짜리가 2.7g, 0.1몰씩 있다고 해봐. 그럼 0.1짜리가 두 배로 반응하면 0.2몰 생성될 거고요. 얘는 얘에 의해 0.3몰 생성되겠지. 결국은 혼합물의 질량과 발생한 수소기체의 몰수로부터 각 금속의 원자량을 알면 이 비율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때 발생한 수소기체의 몰수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건 해당 온도압력 조건에서 기체 1몰의 부피를 알아야 몇 몰 생성됐는지를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A, B의 원자량을 알아야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맞아? 그래서 지금 내가 구한 건 A와 B의 존재비까지 구할 수가 있더라. 그럼 얘네들이 각각 만들어내는 수소기체의 몰수비를 알 수 있고, 이걸 통해서 A가 발생시킨 건 오로지 0.2몰이다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그렇게 발생한 기체 중에 A가 반응해서 생성된 수소기체의 몰수라고 하면 이 정보만 알면 되지만 이게 몇 g인지까지도 궁금해. 그럼 무슨 조건 더 있어야 돼? 수소기체의 분자량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혼합물 속에 존재하는 금속의 함량, 몰비를 알기 위해서 필요하고, 디귿보기는 그렇게 발생한 수소기체의 몰수를 질량으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다가 될 겁니다. 그냥 우연히 숫자가 그냥 5.1g이니까 어. 아니야. 그냥 아다리가 이렇게 이쁘게 맞춰진다는 거야. 얘가 24에 27이니까 우연히 0.1에 0.1몰이면 5.1g은 만족됐고. 두 개 공존할, 그쵸.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게 합쳐서 12.9g. 그리고 발생한 수소기체가 1.3몰. 이런 문제였거든. 그때 얘에 의해 생성된 수소기체는 몇 g이냐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얘를 Wg, 얘를 12.9-Wg. 그럼 원자량이 나와 있으니까 각각을 몰수로 바꾸고 계수관계 이용해서 몰수 찾고 더한 값이 1.3이다 식 세워도 되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거든. A가 일단 24 이러면 혼자 너무 많아서 2.4에 B가 약간 2.7이라고 하면 몇 g이야 합쳐서? 5.1이거든. 아직 부족하니까 두 배를 쳐봐. 그럼 A가 4.8에 B가 5.4라고 하면 합쳐서 몇 g이야? 10.2g이야. 근데 10.2에서 12.9를 맞추려면 아다리 좋게 2.7이 하나 더 들어가주면 되거든. 그니까 얘가 몇 몰에? 0.2몰에. 얘가 몇 몰이면? 0.3몰이면 질량은 아다리가 이뻐. 근데 0.2짜리 가지고 두 배 반응하면 0.4몰이 나오고, 0.3짜리 가지고 3배 반응하면 0.9가 나오면서 수소기체의 몰수까지 아다리가 딱 들어맞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관점인 거죠. 그쵸? 그래서 눈치껏. 그래서 혼합물이 존재할 때는 각 금속의 원자량 그리고 수소기체에 발생한 몰수를 알면 구할 수가 있다. 거죠.
좋습니다. 21번 테마 2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금속M의 원자량을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다. 원자량을 구하려면 몇 g이 있는지, 몇 몰이 있는지, Wg이 있다. 이건 문제에서 준 거죠. 이 Wg에 해당하는 몰수가 몇 몰인지를 찾아야 됨. 근데 충분한 양의 염산이니까 점마가 한계 반응물이고, 생성된 수소기체의 질량을 줬으니까 질량으로부터 몰수로 바꿀 수가 있고, 계수관계 이용해서 반응한 물질의 몰수를 찾을 수 있고,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원자량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구해주면 되죠. 일단 화학 반응식을 봤을 때 계수를 반응식 수준에서 맞출 수가 있고요. 인마 Cl 3개씩 뜨고 Cl 하나씩 뜨니까 Cl 3개로 맞추면 H가 3개라서 모순이 이 분수가 나오니까 6개로 맞추겠습니다. 그럼 반응 전에 H가 6개니까 D가 3이고, 반응 전에 Cl이 6개니까 MCl3가 2개고, 반응 후에 ME가 2개니까 반응 전에도 2개. 수소는 분자량이 2야. 근데 0.1g이래. 몇 몰이야? 몰수는 분자량 분의 질량이니까 2분의 0.1이죠. 20분의 1몰. 근데 이건 생성된 수소기체고, 반응한 금속 M은 그거의 몇 배인 거야? 3분의 2배. 계산하면 30분의 1몰인데 그때 해당하는 질량이 몇 g이었던 거야? Wg이었던 거죠.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니까 30Wg이 되면서 원자량은 30W이다. 이렇게 답 낼 수 있습니다. 가볍네요. 오케이, 좋아요. 테마 2 끝. 연습 좀 여러 번 하시고, 제가 교재를 한 4권 정도 추가로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을 해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구매하시면 돼요. 네. 오히려 좋아. 많이 팔아줄래? 뭘 돌려? 테마 3 22번. 얘까지만 하고 잠깐 끊었다 갈게요. 우리 도전하는 거야, 알았지? 양적 관계 할 거야, 요 정도는. 아시죠? 반응식이 나와 있을 땐 일단 계수 체크, 상태 체크야. 1에 1에 2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고, 계수비가 정확하게 나와 있다. 그 다음 모두 다 기체 상태이다. 됐어. 그리고 자료를 봤을 때 표 유형이야. 이런 혼합형의 유형에서 뭘 찾아야 돼? 한계 반응물을 찾아야 돼. 왜? 그게 반응의 규모를 결정하니까. 한계 반응물을 논리적으로 찾는 방법 보시면, 실험 2에서 1로 갈 때 이런 관계를 봐줘야 돼. A는 똑같이 있어. 근데 B는 더 넣었네. 더 넣었는데도 못 이긴다면 이걸 한계 반응물로 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B 48g이 A 14g을 못 이기면 B 8g은 때려 죽여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가정하면 얘가 확정으로 잡혀요. 그럼 반응한 B의 질량비가 6대 1이니까 반응의 규모가 몇 대 몇이어야 돼? 이게 맞다면 6대 1이어야 되지. 근데 실제로 생성된 C의 몰수가 2대 1이니까 이게 규모 정보거든. 안 맞네요. 따라서 내가 가정한 실험 1에서 B가 한계 반응물이 아닌 거니까 확정적으로 A이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A가 14g 사라지는 게 2의 규모야. 실험 2는 1의 규모니까 몇 g 사라질까? 7g 사라졌을 거야.
누가 한계 반응물이야? B가 한계 반응물이죠. 그럼 반응하는 물질들 간의 질량비가 나온 거야. A 7g 반응할 때 B는 8g 반응해서 C는 15g 생성될 거니까.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기 전에 처음에 개수비가 명확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질량비를 찾으면 개수비를 밑에 써주고 개수비분의 질량비가 분자량 비니까 분자량도 바로 써줄 수가 있죠. 이거분의 이거 대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 개수비가 분자량비가 이거분의 이거다. 똑같이 2배 쳐주면 분자량이 14대 16대 1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자량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오케이. 기억에 그래서 A와 C의 분자량은 14대 15이다. 맞는 거고요. 니은 실험 3에서 한계 반응물이 누구냐인데 7대 8로 반응을 하죠. 근데 A는 7을 기준으로 몇 사이클이야? 3사이클. 8을 기준으로 4사이클이니까 누가 한계 반응물이야? A가 한계 반응물이죠. 그래서 니은 틀린 보기. 마지막 디귿. 실험 3에서 반응 후 존재하는 기체의 총 몰수를 물어봤는데 일단 3사이클 진행되면 B도 3사이클 진행되면서 24g이 사라질 거고 반응 후에 B가 8g이 남겠죠. 그리고 C는 45g 생성될 겁니다. 그죠? 근데 반응의 규모를 잘 체크해보면 14g 반응할 때 2n이 생성됐고 B가 8g 반응할 때 n이 생성됐고 뭐 그런 거거든. 그럼 이제 A를 기준으로 규모가 2대 3이네. 그럼 생성물의 몰수도 2대 3이죠. 그러니까 이게 3n몰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아니면 B가 8g 반응할 때 C는 n몰 생성되니까 24g 반응하면 3배인 3n몰 생성된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럼 B의 몰수는 어떻게 잡아? 분자량 이용하면 되죠. 분자량. 15짜리가 45g 있어. 그게 3n몰이래. 아 15짜리가 3몰 있으면 45g. 그대로 가면 되네. 그럼 B는 16짜리가 8g이 있어. 0.5. 근데 뭐 붙여줘야 돼? n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 후 존재하는 전체 기체의 몰수는 3.5n몰이다. 구할 수가 있죠. 디귿 4형 답 1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챙길 거 챙겨두시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23번 하자. 반응식이 나와 있을 땐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항상 기본기를 좀 키우셔야 돼요. 개수 체크, 상태 체크. 개수가 똔대 똔대 똔이고 상태가 모두 다 기체 상태로 나와 있다. 괜찮죠? 그 다음 표 형태가 나와 있을 땐 혼합형이니까 뭐를 찾으려고? 한계 반응물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한계 반응물을 찾는 게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실험 1에서 B가 한계 반응물이면 2g 모두 반응했다는 거니까 C는 무조건 2보다 크다 g이 나와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걸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반응하는 질량비 쓸 수 있어? A가 몇 그램? 3분의 4g. B가 어느 정도 사라지고 보니까 C가 총 2g 나오는 거죠. 따라서 반응한 B는 3분의 2g이다. 반응하는 질량비를 찾았고 문제 풀기 전에 내가 개수 체크하면서 개수비가 똔똔똔으로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지 않더라도 뭐 구해놓고 시작해야 돼? 분자량비 구해놓고 시작해야 되죠. 이거분의 이거 대 이거분의 이거 대 이거분의 이거니까 똑같이 3 곱해주면 4대 2대 6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약분하시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요. 그 다음 2번 보면 이미 생성물의 질량이 3g인 걸로부터 반응의 규모를 내가 알 수 있죠. 이거의 몇 배? 2분의 3배지. 한계 반응물 누구야? A가 되겠죠. 2분의 3배 하면 2g이니까 2분의 3배 하면 B는 몇 g 반응해? 1g 반응하면서 2대 1대 3으로 반응하는 게 맞죠. 그럼 반응 후에 존재하는 게 B 몇 g이랑 2g, C 몇 g? 3g이야. 근데 이것들의 몰비를 물어봤으니까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몰수를 구할 수가 있다 입니다. B는 1몰, C는 2분의 1몰, 2대 1 이렇게 내주면 되죠.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응하는 기체학론을 풀 때는 개수 체크, 상태 체크. 자료를 봤을 때 혼합형의 유형이니까
한계 반응물을 찾겠다는 생각을 떠올리셔야 되고 그 한계 반응물을 찾는 스킬 자체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챙겨 놓는 거죠. 다음 24번. 이 정도 얘기했으면 기본기가 어느 정도 잡히거든. 여러 번 반복하면 돼요. 반응식이 나와 있으니까 개수 체크, 상태 체크. 상태는 모두 다 기체 상태고 A와 C는 1대2의 관계니까 이건 분명히 활용을 해야 되고 B는 모르겠다 인 거죠. 그리고 자료를 봤을 때 독립된 3개의 실험이 나와 있으니까 혼합형의 유형이고 한계 반응물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더 넣었는데도 못 이기면 더 넣기 전에는 때려 죽여도 이길 수가 없다의 관계를 어떻게 찾아? 실험 1에서 2로 갈 때 A는 그대로인데 B는 더 넣었어. 더 넣는데도 못 이기면 이걸 가정하는 거지. 더 넣기 전에는 때려 죽여도 이길 수가 없고 그러면 반응의 규모가 1대3으로 나와야 되는데 생성된 C의 몰수는 반응의 규모와 똑같고 1과 2의 반응 스케일이 2대3이라고 준 거죠. 그럼 1대3에 2대3이니까 매칭이 안 돼서 내가 잡은 가정이 잘못됐고 따라서 실험 2에서는 확정적으로 A가 한계 반응물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찾는 방법. 그럼 3의 규모에서 42g 사라지니까 2의 규모에서는 28g 사라지겠죠. 그럼 반응하는 질량비 찾을 수 있어? 42가 있는데 28만 사라졌네. 한계 반응물이 B라는 거죠. 그럼 반응하는 질량비가 A 28g 사라질 때 B는 6g 사라져서 C가 질량 보존 법칙이니까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놓고 문제를 풀면서 개수관계가 명확했던 애가 있었지.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분자량은 찾아놓고 시작이란 말이야. 개수비가 1대 B 대 2입니다. 오케이? 그럼 1분의 28대 B분의 6대 2분의 34니까 약분 굳이 할 필요 없이 최소 공배속 곱할 필요 없이 28대 B분의 6대 17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 두 번째 실험을 한번 진행해보. 여기는 결국 A가 14g이 있고요. C가 34g 존재하는 뭐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근데 이거를 분명히 N에 대해서 표현해야 될 거라서 실험 2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A가 42g 사라질 때 B는 몇 사라져야 돼? 9g 사라지겠죠. 그럼 분명히 실험 2의 반응 후에는 B가 9g이 존재할 거고 C는 51g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합쳐서 7.5N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나와 있어? C가 3N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이게 3N이야. 근데 합쳐서 7.5N이니까 이게 4.5N이야. 봐. 3N이 51g. 근데 내가 분자량의 상대값을 17을 찐값화하면 17짜리 3몰이 51g. N이 그냥 1이죠. 그럼 얘는 4.5N. 같은 말 4.5몰이 9g이니까 분자량이 몇이야? 2가 되는데 분자량이 요게 2라는 거잖아. 그럼 B가 3으로 나오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험. 끝났어? 세 번째 실험. 14에 12g 반응하는데 절반 규모로 보면 14g에 3g씩 반응하니까 A가 한계 반응물이고 14에 3g 반응하는 거니까 B가 9g 남을 거고요. C는 14에 3g이니까 17g 생성되겠죠. 여기서 9g이 4.5N이니까 임마도 4.5N일 거고요. 17짜리가 17g이니까 얘가 1몰, 같은 말 N몰이 되는 거죠. X도 표현하면 28짜리가 14g이니까 0.5몰. 근데 N 붙여주면 되고 17짜리가 32g, 34g이니까 2몰. 근데 N 붙여주면 모두 다 몰수를 N으로 표현이 됐다. 기억 B는 3이니까 틀린 보기. 니은 X는 2.5N이라고 해야 돼서 맞다. 디귿 Y는 5.5N 맞다. 니은 디귿 이렇게 고르는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중간에 속도를 조금 붙이긴 했지만 처음이 중요해요.
나중은 그냥 퍼즐 맞추기, 방탈출하듯이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고. 의서가 됐어? 네. 마지막 25번.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을 땐 개수 체크, 상태 체크, B와 C가 1대2라는 건 분명히 이용을 해야 될 거고, 모두 다 기체 상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료를 봤을 땐 혼합형의 유형이고 한계 반응물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거죠. 한계 반응물 어떻게 찾죠? 쉬워요. 생성된 C의 몰수는 반응의 규모랑 그대로 가기 때문에 반응의 규모가 지금 1대 1대 2인 거거든. 그럼 실험 1과 2에서 모두 다 A가 한계 반응물인 거 돼? 안 되죠. 그럼 모두 다 B가 한계 반응물인 건 어때? 모두 다 B가 한계 반응물인 거. 이것도 안 됩니다. 보자마자. 왜냐하면 모두 다 B가 한계 반응물이려면 X가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되잖아. 얘가 한계 반응물이면 1에 2 나오는 거니까 2 나오려면 1이 돼야 되는데 X가 1보다 크대. 그리고 심지어 같은 B와 반응하는, 같은 규모대로 반응을 하고 남아있는 A가 4에서 사라지고 6에서 사라진 게 같다가 말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서로 한계 반응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아? 얘는 4몰에 4g에 1보다 많다 그램, 6g에 1g이니까 적은 데서 적은 애가 한계 반응물인 거예요. 실험 1에선 누가 한계 반응물이야? A. 실험 2에선 B가 한계 반응물인 거죠. 적은 데서 적은 애가 한계 반응물이잖아. 한계 반응물의 종류가 다르다면. 그려요? 5에 2에 3에 6이야. A, B. 서로 한계 반응물의 종류가 다르대. 그럼 실험 1은 때려 죽여도 누구야? B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얘가 죽으면 5개가 2개도 못 이기면 3개는 6개를 절대 못 이기니까 얘가 한계 반응물이면 얘가 한계 반응물이야. 얘는 아닐 거니까 얘가 한계 반응물일 거고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얘가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같죠. 이거를 이제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게 적은 데서 적은 애가 한계 반응물이다 라는 거고, 얘를 보면 4개랑 6개니까 얘가 적을 때가 한계 반응물, 1g과 1보다 크다 g이니까 적은 데서 적은 애가 한계 반응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한계 반응물 찾았어.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둘의 결국은 규모가 똑같죠. 그럼 반응하는 질량비 찾을 수 있는 거지. A 몇 g 사라질 때? 4g 사라질 때. B는 1g 사라져서 C가 5g 생성된다잖아. 이게 성립될 수 있는 건 이 둘의 규모가 똑같으니까. 그죠? 그럼 질량비 나와 있고 개수비가 명확한 애가 있었으니까 A 대 1 대 2라고 쓰는 거고, 분자량은 물어보지 않아도 찾아놓고 가는 거죠. A분의 4대 1분의 1 대 2분의 5니까 분수가 싫어서 2 곱해주면 A분의 8대 2 대 5라고 써줄 수 있겠다. 오케이, 마지막 실험 3에서 C가 4몰 생성돼야 돼. 얘는 일단 B일 거고요. 얘는 일단 A가 되겠죠. C가 4몰 생성돼야 돼. 그럼 이 위의 규모의 2배일 거니까 반응하는 질량비가 각각 2배가 되면서 8g 사라지고 2g 사라져서 C가 10g 생성되겠죠. 근데 분명한 건 A는 8g만 사라지고 남을 거니까 얘가 한계 반응물이구나. 그럼 있었던 만큼 모두 다 사라졌구나. 그래서 Y가 2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거죠. 됐어요? 네, A. A는 1의 규모 보면 C가 2몰 생성됐고 A가 B 1g이 사라질 때 A는 4g 사라지거든. 4g 사라지거든. 그럼 2g이 남을 거거든. 그게 1몰이래. 2g이 1몰이야. 그럼 4g 사라지는 건 2몰 사라지는 거죠. C가 2몰 생성될 때 A가 2몰 사라져.
개수가 똑같구나. A가 2다. 개수는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고. X는 어떻게 찾아?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B가 1몰 남았다고 했으니까 분자량의 관점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실험 1에서는 반응 후에 C가 2몰이야. 근데 실제로 반응한 질량비가 4대 1대 5니까 C가 5g인 거야. C 5g이 2몰인 거야. 그러니까 C 2몰이 5g이니까 C의 분자량을 2.5로 봐야 되는 거지. 그럼 2대 5의 관계니까 B의 분자량은 1로 봐야 되겠지. 그럼 B의 분자량이 1인데 1몰 남은 거니까 찐으로 1g인 거지. 그럼 1g 뭐야 이거? 사라지고 1g 남은 거니까 2g이 있었다. A도 2, X도 2, Y도 2 다 더하면 6. 답 4번 이렇게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챙길 거 잘 챙겨두시고 필요하면 영상 또 여러 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띵사 아까 얘기한 대로 쭉 넘어가서 테마 5 용액의 농도. 우리 국밥 단원이죠. 78번 41쪽입니다. 네 문제 빨리 풀고 모의고사 볼게요. 표는 A 수용액에 대한 자료이다. 밀도 나와 있고 몰롱도 나와 있고 물의 질량 A의 몰수. A의 화학 식량을 구하라네요. 뭐 구하는 방법은 많겠지만 몰롱도 나와 있고 밀도 나와 있고 물의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뭔가 퍼센트 농도로 표현을 하면 좀 길이 보이지 않을까? 몰농도에서 퍼센트 농도로 환산하는 공식이 퍼센트 농도는 10D분의 mmW. 그래서 요 자리에 대입해주면 10 곱하기 밀도는 D라고 나와 있고 몰농도는 2분의 5D라고 나와 있고 분자량은 내가 구해야 되니까 네모 정도로 잡으면 DD 약분되면서 20분의 5, 4분의 1 다시 4분의 네모 퍼센트라고 계산이 되죠. 근데 이 4분의 네모 퍼센트가 어떤 의미냐? 용액 100g당 용질이 4분의 네모그램 들어있는 진하기이다. 그쵸? 근데 물의 질량이 60g이라고 나와 있고 A의 몰수가 0.2몰이니까 내가 잡은 거에 의하면 A의 분자량은 네모야. 그럼 1몰당 네모그램 숫자가 좀 약간 1몰당 네모그램이니까 5분의 1몰이면 5분의 네모그램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된다. 그럼 실제로 이 안에 녹아있는 A의 질량이 5분의 네모그램이야. 그럼 용질의 질량이 용액 100g당 4분의 네모그램인데 실제로 녹아있는 게 5분의 네모그램이니까 이렇게 5분의 4배 해주면 얘도 5분의 4배 해주면 80g 구할 수가 있죠. 그럼 80g 속에 5분의 네모그램 녹아있는데 이 안에 존재하는 용매, 물이 60g이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결국 이 안에 존재하는 용질이 20g이었던 거고 이게 20g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분자량은 100이다. 이렇게 답낼 수 있습니다. 2번으로. 그래서 처음에 아이디어 자체는 밀도 나와 있고 몰롱도 나와 있고 뭐 몰롱도로도 풀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물의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퍼센트 농도 관점으로 들어가면 용매 질량, 용질 질량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서 퍼센트 농도로 환산을 해본 거고, 환산했을 때 4분의 네모 퍼센트가 나오는데 그게 의미하는 건 100g당 4분의 네모그램. 그럼 현재 용질이 몇 g이 있는지를 내가 잡은 네모에 의해서 표현하면 5분의 네모그램. 4분의 네모에서 5분의 네모, 5분의 4배, 5분의 4배 하면 용액 80g이구나. 근데 그건 용매 60g에 합쳐서 80이 된 거니까 용질이 20g이다. 네모 잡아주면 된다. 괜찮아? 네. 네. 퍼센트 농도? 아니죠. 10D분의 mmW인데 몰 농도가 2분의 5D라서 2분의 5D 이렇게 쓴 거야. 거기에 분자랑 네모라고 해서 곱해준 거고. 약분 해주면 4분의 네모 퍼센트 이렇게 나와. 무슨 100을 곱하고 뭐 어쩌고가 어딨어. 퍼센트 농도 환산할 때는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데. 10D분의 mmW.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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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상관없어요. 네. 어떻게 했는데? 물 60 더하기 0.2네모 분의 0.2네모 곱하기 100%. 얜 여기에 곱하기 100해야 퍼센트고, 그게 4분의 네모. 이게 퍼센트는 이둘이 같다지. 그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음수가 나와? 오케이. 다음 79번. 0.25몰의 수산화나트륨을 모두 물에 녹여. 아, 얘 중요한 문제야. 봐봐. 4분의 1몰을 1리터에 녹이면 몇 몰 농도야? 1리터에 녹이면? 4분의 1몰을 녹이면 4분의 1몰 농도야. 근데 그것보다 5배 진해. 5배? 적은 곳에 그만큼 녹여준 거지. 몇 밀이야? 200ml죠. 1리터보다 5배 적은. 200ml, 200ml. 근데 밀도가 2래. 몇 g이야? 네? 정신 차리시고 400g입니다. 근데 여기에 포함된 물의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뭐 빼주면 돼? 용질 질량 빼주면 되는 거죠. 4분의 1물에 화학식량 40이니까 10g. 390g. 2번이 된다. 그래서 뭔가 수식에 자꾸 의존하지 말고 요 정도는 아이디어 꼭 떠올려주세요. 되게 중요한 관점이거든. 기준부피일 때는 몰수가 곧 농도. 5배 적은 곳에 녹여야 5배 진할 거니까 200ml. 그 다음 80번. 뭐 MV는 MV 써도 되죠. 몰수가 일정하니까 200X와 400이 같다. X는 2 해도 되고, 물을 넣어 희석을 시키고 봤더니 부피가 2분의 5배야. 그럼 농도는 5분의 2배겠지. X에서 5분의 2배 했더니 5분의 4, 0.8이 나왔다. 따라서 X가 2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희석은 희석답게 2몰 농도 300ml에서 고체 용질과 물을 넣었더니 단순 희석이 아니고요. Z 600ml를 만들었다. 그럼 2짜리 300ml면 600개. 거기에 Yg을 넣었더니 Z짜리 600개니까 600Z가 나오는 거고, 결국 이게 문자 두 개에 대한 식으로 나오는 거라 얘도 써줘야 됩니다. 그럼 A의 화학식량은 50이니까 Yg이면 50분의 Y 몰이에요. 근데 나는 여기 미리몰로 구성된 식을 쓰고 있으니까 곱하기 1000을 해서 20Y를 대입해줘야 되죠.
그래서 600개에 20Y개를 넣었더니 600Z개가 됐다. 다음 다. 가에서 만든 수용액 500ml. 가는 0.8짜리 500ml니까 400개가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 나에서 만든 수용액 200ml. 근데 나에서 만든 건 Z짜리니까 Z짜리 200ml 하면 200Z. 물 넣었다. 안 변해. 근데 최종적으로 0.7짜리 1이 됐으니까 0.7몰입니다. 저건 부피라서. 미리몰로 바꾸면 7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300을 커버쳐야 되고 Z가 1.5가 되겠죠. Z자리에 1.5 넣으면 600Z는 900이 될 거고 얘가 300을 커버쳐야 되니까 Y가 15 나올 겁니다. 그래서 X는 2, Z는 1.5, Y는 15. 3분의 15, 5. 답 2번 내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81번. 얘는 이제 최종적으로 묻는 게 1과 2의 몰농도의 합이니까 1과 2의 몰농도의 찐값을 구해야 됩니다. 상대값으로 5라고 나와 있는 거고. 잠깐 풀어봐라. 뭘 그렇게 오래 걸리세요? A의 화학식량 100. 1몰농도 A 수용액 Xml를 취했다. Xml몰.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표선까지 물을 부어서 A몰 농도를 만들었다. 100분의 X가 되겠죠. 100ml에 X 미리몰이니까 100분의 X. 이게 A이다. 그 다음 다 250ml 부피 플라스크에 A몰 농도 Y를 넣었더니 100분의 X로 표현하면 100분의 XY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농도 자리에 100분의 X를 그냥 넣은 겁니다. 그럼 100분의 X몰 농도 Y밀이니까 몰수는 100분의 XY가 될 거예요. 다음 수용액 2를 만들었는데 얘는 결국은 250ml 부피이면서 농도는 1에 5분의 1배니까 이거에 5분의 1배 하면 500분의 X몰 농도죠. 그럼 농도랑 부피 곱해주면 몇이세요? 2분의 X가 나오네요. 근데 내가 넣어준 게 100분의 XY, 녹아있는 게 2분의 X. 넣어준 만큼 녹았을 거니까 이 둘이 같다. 여기서 X 약분되면서 Y가 50이라고 나옵니다. A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쉬웠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갈게요. Y는 50. 됐어. 라 500ml 부피 플라스크의 수용액 1과 2를 혼합해서 용지를 더 녹였다. 그랬더니 0.1짜리 500ml가 됐다. 뭐 이런 거죠. 수용액 1에는 일단 Xml몰 들어있고요. 맞니? 1짜리 X니까. 그 다음 수용액 2에는 몇 개 들어있어? 2분의 X개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X로만 식을 구성하고 싶어서 Y는 어차피 구한 거니까. 그리고 용지를 알아. 그거 100ml잖아. 그러니까 몰수로는 X개지. 1몰농도 Xml이니까 X개잖아. 다 넣은 거죠. 더하고 더하고. 그 다음 용질은 보면 0.1Xg인데 화학식량이 100이니까 몰수로 표현할 수 있지만 미리몰로 표현하기 위해 이걸 미리그램으로 바꿔주면 1000 곱하는 거니까 100X 미리그램입니다. 그럼 화학식량이 100이다. 1ml몰당 100mg이니까 100X mg은 X 미리몰이 되겠죠. 100분의 100X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0.1몰 농도짜리 500ml가 됐다. 농도랑 부피 곱하면 50개 될 겁니다. 2x가 50이니까 x가 2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럼 각각의 농도를 구하기 위해 x자리에 대입을 해보면요. 4분의 1몰 농도고요.
2번 수용액은 그거의 5배만큼 연하니까 20분의 1몰 농도가 되겠죠? 그럼 20분의 5에 20분의 1이니까 20분의 6이 나오면서 약분하면 10분의 3 답 나온다. 씨발 왜 답이 없어. A가 뭐라고? 왜? 어머 씨발. 아 그러네. 이게 2x가 아니잖아 좌변이. 뭔 x야? 2분의 5x. 뭐 그럴 수도 있죠. 1년 더 하면 되지 뭐. x는 20이네요. x 자리에 20을 넣으면 임마 농도가 5분의 1이 되고 수용액 1의 농도가 5분의 1. 2는 그거보다 5배 연하니까 25분의 1. 그럼 25분의 5에 25분의 1 하니까 25분의 6. 답 5번으로 되면 되겠습니다. 됐어? 오케이. 고생하셨고 테스트 봅시다.